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나 골 때린 당이 하나 있습니다. 열린민주당이라고. 여기도 비례 전문 정당인데 이게 네네. 지금 간단치 않습니다. 네. 지지율도 한 5%막 이렇게 나와버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한 5, 6석 잘못하면 지금 먹게 생겼는데 비례 의석을. 네. 네. 그게 이제 정봉주 전 의원, 네. 강서갑에 금태섭 의원을 저격하겠다고 갔다가 컷오프 됐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정봉주 의원이 주도를 해서 거기에 이제 손혜원 무소속 의원까지 합류해가고 지금 만들었는데 당대표는 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입니다. 전 네. 행자부 장관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엊그저께 16일 날 사퇴한 최강우 공직기강 비서관이 비례대표 신청을 한 걸로 TV조선인가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. 아침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돼 있어요. 네네.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? 부인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긴 했는데. 뭐 내부적으로는 20일까지 좀 해달라. 바로 이렇게 사표 내자마자 그렇다. 가는 것은 또 대통령 뜻으로도 오해할 수 있고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. 맞기는 맞는 모양이에요. 그렇죠. 최강욱 비서관만이 아니라 지금 그래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차라리 저쪽 민주당보다 많아요. 그러니까 주진영 전 하나 그룹에 있던 사람도 그렇고 대표죠. 하나투자증권 하나 투자 대표 또 이게 입이 굉장히 또 이렇게 건분 아닙니까? 뭐 말만 했다 그러면 언론이 이제 주목을 하는 사람이고 문제는 이겁니다. 첫 번째는 영향을 생각을 할 때 민주당이 조금 골치 아플 거예요. 그래서 윤호중 사무총장도 그 노이즈 내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이 하지 않는다. 시끄러운 사람들.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딱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. 선을 그어. 왜냐하면은 이제 정봉주와 손혜원을 만약에 끌어들였다가는 거기에 완전히 비례의 이 욕이 그러니까 비판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쏠리고 프레임이 딱 형성이 되잖아요. 야 미투가 다시 이제 올라올 거고 손혜원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뭐 부동산 투기, 호남의 투기 얘기가 다시 부상이 목포 되고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얘기 양쪽이잖아요. 하나는 투기, 하나는 미투. 이런 게 프레임에 걸리면 야 이게 비례가 완전히 난장판이 된다. 이것 때문에 선은 긋는데 문제는 아까 5% 말씀하셨잖아요. 이 5%가 사실 극성 지지자들이잖아요. 그럼요. 예. 지금 뭐 김어준인가 그것도 이쪽에 뭐 어떻게 좀 지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김어준은 지금 양다리를 걸친 게 시민을 위하여 일단 거기도 거쳐놓은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 위하여 해서 이쪽 정치개혁연합을 좀 떨구기 위해서는 시민을 위하여라고 해서 한참 또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정봉주는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. 또 정봉주는 그렇죠. 또 옛날에 그 낙검수 멤버고 낙검수 또 멤버죠. 손혜원이 아마 이 김어준이 방송에 제일 많이 출연한 그런 의원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. 또 딱 손혜원 옛날에 그 목포 그 문제 생겼을 때 제일 막 맨날 손혜원 데리고 그 방송하고 한 게 김어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면 또 이 지지층이 또 이 낙검수 지지층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도 이제 할 텐데 문제는 갈리면 이게 지금 비례 그 연합 어쩌고 저쩌고 갖고 갈리게 되면 그것도 약간 골치는 아프죠. 이게 이쪽으로 많이 또 지지가 돼야 되는데 물론 다시 다 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지금 비례 연합정당 거기는 이름을 더불어 시민연합인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열린민주당이나 다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?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정의당이 혹시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좀 키워가지고 전체 범위와 파일을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? 양다리 작전. 양다리 작전은 좋긴 좋은데 문제는 이 미래한국당과의 차이가 이거죠. 미래한국당은 그러니까 투명이 아니라 이것도 문제가 있긴 있지만 이건 당당하게 어쨌든 미래통합당 가겠다. 그리고 한 대표를 딱 모으는 효과가 있잖아요. 집중하는. 문제는 집중을 하지 않으면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애매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최소한 이 비례 정당이 최소한 몇 퍼센트 이상을 가져가야만 안정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그 퍼센티지가 아니고 이게 갈려버리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거든요. 어찌됐든 이게 이 당에서 또 이렇게 갈라지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사실 열린 민주당 때문에라도 정치개혁연합하고 손을 못 잡는
상황이 돼버린 거예요. 예, 그렇게 되겠네요. 예, 예. 왜냐하면 시민 어쩌고 저쩌고 시민을 위하여 입에 안 붙었어요. 시민을 위하여는 전부 다 자기네들이 다 흡수하면 되는 어떤 상황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표가 갈리기 시작하면 열린민주당한테 줘야 되는 어떤 표랑 계산을 했을 때 와 이거 안 된다라는 생각을 또 계산을 할 수밖에 없고요. 그런데 지금 아까 청가공의도 뭐 비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 사람도 조국 때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? 그렇죠. 거기에 지금 공지영 뭐 대깨문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? 네네, 그렇습니다. 이 사람도 접촉을 하는 모양이에요. 여성이 지금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맞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노영희 예, 변호사 예. 여기도 좀 접촉을 하는 것 같고 안원구라고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 이분도 뭐 상당히 뭐 여러 가지로 말이 있었던 분 아닙니까?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조국하고 가까운 사람이 많아요. 또 조대진 변호사라고 또 조국 아주 예, 예. 열렬한 지지층 아닙니까? 지지층이죠. 이러다 보면 이게 조국당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. 네.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여성이 반이 돼야 되잖아요. 50%가 네, 예. 돼야. 그럼 홀수 짝수로 해서 그걸로 따졌을 때 지금 인물이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열린민주당의 고민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떳떳하게 조국 얘기로 뭐 해서 표를 얻겠다니까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. 어쨌든 3%를 넘기고 최소 한 10% 이내로만 뭐 도전을 하면 상위에서 5명 내지 잘하면 7명까지 가능한 게 아니냐. 뭐 이걸 계산을 할 텐데 뭐 떳떳하게 조국을 뭐 다 해서 하는 건 상관은 없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최강욱입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? 이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뭐를 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이 무슨 이 큰 그 의혹이 생기고 재판을 받아야 될 때 방어막을 국회의원 배지로 한다는 거예요. 내지는 그러니까. 경기도 네. 경남도 지사. 그 사실 이 김경수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드루킹 사실은 뭐 의혹이라고 하지만 거의 다 뭐 사실로 드러난 부분들로 따지면 그 당시에 지방선거 나오지 말았어야죠. 근데 지방선거에 딱 나왔고 경남도지사 된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이미 유권자들로부터 무죄를 판정을 받았다. 마치 이 결과가 선거 결과가 마치 이 재판 결과처럼 하면서 그걸 갖고 이 재판부에다 대고 아예 딜이 아니라 막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거죠. 나 도지사로 다 인정받았잖아. 나 도지사 해야 돼. 나 자꾸 건드리지 마. 이게 되는데 최강욱이도 지금 걸린 게 다 그거잖아. 조국 때문에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아들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했다는 것 전화가 다 아는 사실이고 수사 결과 다 명백하게 밝혀진 예랑. 근데 의원이 딱 돼갖고 나 지금 회기 중에 나 붙잡지 마,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의원이 되는 거잖아요. 이게 최강욱이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만 문제입니까? 민주당의 황운하랑 그렇죠. 한병도 예. 공천 다 주고 다 임동호. 똑같은 거죠. 다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배지를 자기들 범죄 방패막이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사실 임동호는 이 사람이 입을 열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. 왜냐하면 임동호는 자기가 피의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쪽 검찰 측 증인이 될 사람이거든요. 어떤 의미에서는 왜? 그렇게 될 수도 있죠. 왜? 저기 청와대에서 나 이렇게 지금 회유했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당연히 이제 이 선거법에 걸리니까 이 사람은 안 줄 수가 없었다.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. 근데 어쨌든 열린민주당의 손혜원이가 조국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여기 많은 뭐 제자들도 있고 기왕에 이렇게 조국 당신을 위해서 이 당이 기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아예 참여를 하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조국은 거절했다고 그래요. 예. 아니 지금 이 뽑은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뭐 조국한테 전화를 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 거론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딱 보니까 손혜원이 이제 이 처음에는 제가 볼 때 정봉주하고 손혜원은 원래 민주당에서 공천 못 주잖아요. 줄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우리 금배지를 도로 가야 돼. 방법이 뭘까? 비례민주당 하자. 사실 둘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. 점점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조국까지 생각을 한 건 아예 우리가
이 교섭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당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세력화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할 수 있죠. 예, 왜냐하면 서초동 집회에 나간 사람만 다 생각을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. 이렇게 해갖고 한 5, 6석만 갖고 있어도 얼마든지 뭐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죠. 교섭단체는 못 되지만 지금 정의당이 6석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정당 한 거를 생각하면 이거 안 돌아가도 우리가 충분히 안 돌아갈수록 대우받을 예, 수 그렇죠.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조국을 아예 그냥 대놓고 저기 간판으로 세우고 이 조국과 관련된 표 다 끌어모아서 정말 7% 이상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이 딱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과연 열린민주당이 몇 프로나 얻을 것 같아요? 의석은 몇 석이나 얻을 것 같아요? 지금은 뭐 약간 어떻게 해갖고 5, 6%까지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던데 3% 이상은 얻을 수 있나요?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 총선이 어차피 정당을 찍거나 혹은 지역구를 찍거나 진영으로 갈리게 된다. 네. 거대 양당으로 지금 흡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4년 전만 하더라도 제3정당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다원화된 다당제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완전 진영으로 양쪽 여기 죽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싸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열린민주당을 지금 지지를 하더라도 이쪽 지지자들도 야 비례정당 다 찍어줘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 안 돼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3%까지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근데 열린민주당의 또 하나 화제거리라 할까 그런 것은 하나가 박홍률이라고 네. 전에 목포시장을 하신 분입니다. 네. 이분이 언제 등장을 하냐면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 때 아주 공경에 처했어요. 목포에서 시에서 있었던 그런 자료를 몰래 빼내가지고 이렇게 썼다.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혐의로 검찰에서 고소를 했는데 기소를 했는데 그때 이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손혜원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. 그건 전혀 비밀 문서, 보안 문서가 아니었다.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이었다. 이렇게 해갖고 시장이었으니까. 예, 그 당시 시장이었으니까. 그래갖고 손혜원이 그것을 아주 이런 재판에서도 유용하게 활용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손혜원 의원이 지금 열린우리당의 최고위원으로 모셔왔어요. 네. 뭐 3번인가 4번인가를 만나서 상고처리를. 근데 문제는 네네. 손혜원 의원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박지원 아닙니까? 목포에서 지금 박지원이가 거기 민주당의 김원희, 정의당의 윤소아 이 3파전을 지금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 박홍률이가 박지원의 아주 핵심 그 라인이라는 거예요. 그렇죠. 자기가 있을 때 시장도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쏙 빼와버린 거예요. 그래갖고 지금 손혜원이 단단히 보복을 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. 네. 그건 뭐 자기가 한 발을 지키는 셈이 돼버렸죠. 손혜원이 그때 목포 논란이 있을 때 박지원이 몇 번을 입장을 바꾸잖아요. 처음에는 거리를 두다가 나중에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여론이 확 돌아가니까 문제. 그 다음에 또 그걸 수습하느라고 말을. 손혜원이 그냥 치고 나오니까. 그때 아예 대놓고 도끼를 품고 거의 이 사석에서도 그러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? 내가 박지원만큼은 안 되게 할 수 있다. 그래서 총선 때 자기가 박지원 반대 운동을 벌이러 다니겠다. 뭐 그렇게 상대 후보 지원하겠다고까지 공언했잖아요. 네, 그게 그 공언의 가장 또 핵심이 이렇게 박지원 의원의 핵심 중에 핵심인 사람이잖아요. 이 사람도. 네, 그렇죠. 당시에 박지원 의원이 사실 목포시장 만드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했잖아요, 사실은. 시장이나 이런 건 그 지역 의원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쨌든 이렇게 상징적으로 최고위원을 들어왔다 그러면 이 박지원 의원에 대한 분풀이를 확실하게 한 거죠. 지금 박지원 의원도 그 지역에서 상당히 고전 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. 그 당시도 지금 김원희 민주당
후보가 여론조사상에서는 조금 앞서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. 예, 그래서 사실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목포 시민들이 지난번에 손해원편도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진짜 그만하셔도 되는 거 아니냐. 뭐 그러니까 의원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그 다음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. 나는 뭐 국회의장 할 사람이니까 한 번 더 시켜주십시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있습니다. 지난번 예비후보 등록인가 뭐 하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딱 한마디 한 게 있죠. 뭐라고 했죠? 내가 호남 대통령 만드는데 미랄이 되겠다. 네.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겨냥하겠습니까? 이낙연.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꾸 이낙연이가 이길 것이다 하면서 거기다 지금 자기 한 다리를 탁 걸어놨는데. 걸어놓고 있죠. 예, 걸어놨는데.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은 DJ 이후 지금 처음으로. 호남에 인물이 없어갖고 대통령을 못 만드는데 자기가 나서야 대통령 만든다. 이거 또 딱 고리를 걸어놨어요. 아, 네. 대단한 사람. 대단한 사람이죠.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려면 또 민주당에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잖아요. 거의 9회를 지금까지 뭐 민주당이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사실 언론에 나와서 지원 사격도 하고 했는데 민주당의 선을 확실히 긋잖아요.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. 그래도 박지원은 이낙연은 호남 사람이고 내가 나서야 나 같은 정치 구단 제가 볼 때는 꼼수 구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이 나서야 된다. 일이 성사가 되는 것 아니냐. 이렇게 하면서 또 딱 선거 전에 이렇게 써먹으면 구지역에서 대체 그럴 수도 있겠네.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? 글쎄 모르겠습니다. 목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구태, 뭐 구악, 뭐 이런 단어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. 뭐 시민들의 어떤 뭐 선택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고전할 거다. 지금 아마 만만치 않은 선거를 치러야 될 거다.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. 이번 총선은 그렇지 않아도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이슈가 블랙홀이 돼서 코로나 사태로 다 귀결이 되고 있고 정말 총선 이슈는 완전히 그런 사라진 상태에다가 지금 제1당, 2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TV 토론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신문, 방송, 인터넷 등에 또 광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비례 후보들마저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누구 정당 쪽 사람인지도 모를 아주 난장판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결국은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 해안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